네, 투자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우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굉장히 또 여러분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시장이 또 형성이 되었는데 미국 증시에서 실적들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여러분들의 국내 증시에서도 마찬가지로 호조적인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내일도 그런 장이 오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실 텐데요. 우리 유세벽 전문가님께서 먼저 인사와 함께 오늘 장 한 줄 요약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클럽 유세벽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면서 좀 기분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 주요 기업들이 양호한 실적을 좀 발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 반도체 지원 법안 이것이 이제 미국 상원 표결에 지금 통과 소식 등에서 이제 퀄컴이라던가 AMD, 엔비디아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어느새 6만 원을 돌파를 했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0만 원에 안착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 이제 배터리 3사죠. 여기 배터리 관련해서도 지금 안정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가 이제 다시금 바닥을 딛고 올라서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내일이면은 많은 이제 실적들이 발표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이어서 네. 한 줄, 오늘 장 한 줄 요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가장 큰 키워드겠죠. 시작된 실적 시즌, 그리고 차별화 장세라고 저는 오늘 한 줄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실적 시즌이 미국에서부터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국내로 넘어와서 이 실적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나쁜 수치로 발표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증시에서는 먼저 넷플릭스 실적 발표를 시점으로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하였다. 원래 한 200만 정도 가입자 수 감소를 예상을 했는데 한 93만 정도만 감소가 되었다. 그런 부분들이 악재 소멸로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로 이게 넘어오더니 이제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그리고 OTT 기업들의 주가 랠리가 시작되기 시작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 이후로 전기차 생산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물론 비트코인 쪽에서는 손실이 많이 크다고 합니다. 많이 이제 팔아 넘겼다는 그런 얘기 속에서 비트코인에 또 악재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과는 이제 무관하게 이제 전기차 쪽으로 많이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LG화학을 시작으로 해서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는 삼성 SDI, 그에 따른 이제 TC스틸이라든지 아니면 삼진 L&D, 상신 EDP 같은 그런 벤더 업체들도 같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기 이제 소재 업체들까지 LNF라든지 에코프로비 이런 종목들도 상승 추세를 계속해 유지해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테마적인 성격으로는 컨트롤함 동점적으로 공급하는 센트럴모텍, 아니면 차체를 찍어내는 명신산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약세 그리고 혹시 강세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실적 발표 이후로는 지금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이 좋게 나온다는 게 요즘 시장의 포인트인데요. 지금 현재 불안한 경기 그리고 소비 침체 우려 구간에서 실적은 주가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고된 호실적은 그 실적이 발표되는 그날은 재료 소멸로 주가가 오히려 빠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먼저 참고를 해주시고, 호실적 주들, 예상되는 호실적 주들은 일주일 전부터 각을 잡고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 투자자분들께 드리면서 한 줄자 요약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의 신 첫 번째 시간에 네. 김영우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셨던 한국항공우주가 목표가를 8% 가까이 찍어주면서 이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도 눈여겨봐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은 그리고 추후 대응 전략들 이렇게 좀 브리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가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목표가를 53,0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53,000원을 딱 정확하게 고점으로 찍고 나서 지금 주가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죠. 저는 한국항공우주 여전히 추세에 살아있고 재료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폴란드에서 K2 전차 6조 정도 더 구매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전투기도 항공우주에서 만들고 있는 전투기도 더 추가적으로 매입을 할 거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플로우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저는 이 하반기 때 방산주들 좀 눈여겨서 봐야 된다고 하고요. 그러한 이유로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만약에 끝나더라도 이 비어있는 그런 이제 장고들 이제 계속해서 채워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한국 항공우주, 특히 이제 K방산의 그런 가성비 높은 그런 물자들이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그런 이슈도 있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이제 자국기를 좀 착각을 해서 우크라이나 기로 착각을 해서 470억짜리를 격추시켰다고 해요. 네,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아무튼 전쟁 중에서 이런 비어나가는 물자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K방산주들이 계속해서 호실적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하반기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 상담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저희 지금 유튜브에 저희 토마토 증권통을 검색을 하시고, 그리고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종목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투자 아이디어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전화 상담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2-325-8200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직접 저희와 소통하시면서 종목 분석 가능하시다는 거 참고하시고, 지금부터 투자의 신 종목 분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올라온 종목입니다. 두 분님께서 조이시티 8,020원 10%에 들어가 계신데, 잠시만요. 예, 묻어두고 있었는데 오늘 급등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조이시티 같은 경우에는 게임 관련주죠. 게임 관련주인데 오늘 좀 윗꼬리 달고 이렇게 살짝 내려온 모습인데, 8,020원대 가격대면은 잠시 설정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20원. 지금 현재 게임 관련주들이 고개를 슬며시 들어 올려주고 있어요. 뭐 큰 종목들부터 해가지고 뭐 릉투코리아라던가 아니면은 이와 같은 조이시티, 이런 종목들, 데브시스터즈 하나씩 올라와주는,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그 게임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이지만 9월, 10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좋아질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들이 지금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이시티가 지금 신작이 있는지는 제가 체크를 해보진 못했어요. 다만 지금 이런 상승은 아무래도 게임 섹터 내의 활발한 순환매에 따른 그런 상승세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 이슈로는 뭐 자회사인 로드비 웹툰이 중국 콰이칸과 연재 계약 체결을 했다라는 이 같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이슈는 좀 그 지난 이슈랑 다시 한번 그 재해석하는 그런 이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홀딩 의견을 드려야겠죠, 당연히. 지금 바닥을 딛고서 4,000원대의 가격대를 지켜주다가 지금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7,000원 라인까지는 올라와줄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61선 돌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61선, 그러니까 5,500원 이 라인 부근을 뚫었을 때, 캔들이 이 위에서 형성이 돼서 안착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7,000원, 그리고 목표 그 진입가였던 8,010원까지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그 두 분님께서 어느 정도 지지와 저항을 보실 줄 아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올라와주면 참 좋겠지만, 지금 그러한 모멘텀은 조금 다소 부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입가 부근에 온다라면 과감하게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좀 환승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센트럴 모텍 문의해 주셨네요. 우리 몬트리우 올의 아들님께서 센트럴 모텍 15,000원 20%의 진단 문의해 주셨는데요. 센트럴 모텍 최근에 주가 굉장히 핫한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이 방송 초반에 한 줄 요약 드릴 때도 센트럴 모텍이 이 테슬라 실적을 모멘텀을 받고 오늘 주가가 더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매수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수익 중이신 점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센트럴 모텍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컨트롤암이라는 부품을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최근에 이 전기 픽업 트럭이죠, 사이버
사이버트럭을 출시하겠다. 그리고 내년에 출시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서 더욱더 센트럴모텍의 주가 상승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처음에 사이버트럭 쇼케이스 할 때 머스크가 좀 이제 방탄유리가 깨져가지고 좀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외관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버트럭에 대한 재료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15,000원에서부터 주가를 들고 오셨다면 지금부터는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해 나가야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센트럴모텍의 주가를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검은색 선이 이제 121일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121일평을 크게 돌파할 때는 큰 대시세를 일으키는 주식이다, 주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2021년에 10월 달에 보시면 또 61일평과 121일평을 크게 돌파를 하면서 여기 주가의 상승세를 크게 또 이끌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종가를 121일평 위에서 마감을 했나요? 그렇다면 더 갈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센트럴모텍의 주가를 주가를 보면서 한번 실적을 같이 보면은 지금 연도별 실적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보이나 지금 분기별 실적이 지금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불안한 요소들로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아무리 기대감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적이 지금 일단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실적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익 실현을 좀 고려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을 바라봐야겠지만 2분기 실적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올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트럴모텍은 지금부터 수익을 확실히 챙기시면서 한 절반 정도로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 편하게 비중 가져가시면서 마음 편하게 들고 가시는 거 어떨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항상 비중을 10% 던 이후에 만약에 혹시나 진입가이 15,0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주가가 내려온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비중을 아예 더시고 다시 한번 자리를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 바로 투자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결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성우하이텍을 갖고 있는 지 좀 오래됐고요. 네네. 6,700원에 15% 갖고 있습니다. 1,700원에 15% 네. 가지고 계시고, 상당히 오랜 기간 들고 계셨는데, 네. 이 종목에 어떤 점이 좀 좋아 보이셔서 진입을 하셨을까요?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뭐 관련됐다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샀는데 사고 나서 좀 매도도 못하고 나니까 많이 빠져가지고요. 네, 부품 관련해서는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다만 네. 이제 이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이제 작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방 산업이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성우 하이텍도 지금 다 바닥을 딛고서 올라와 주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를 보게 된다면 실적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죠. 이렇게 하락을 계속적으로 해주었다가 지금 현재는 다시금 살며시 주가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 저는 가장 주요 저항 라인들을 지금 돌파를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자라면은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지금 현대차가 실적을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기아가 또 실적 발표가 있는데 거의 독점적으로 범퍼레일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성우 하이텍이 현대차 쪽으로.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렇다라면은 성장 동력, 모멘텀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봤었을 때 하이브리드 카와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 경량화 제품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오랜 기간 좀 고생을 하셨었지만 이제부터는 좀 다시 주가가 반등세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차 수요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발맞추어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을 좀 보자라고 하면은 지금 근 1년 가까이를 들고 계셨던 것 같아요. 1년 넘게. 저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내일과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만약에 이제 4,870원 현재 가격대를 유지를 해주면서 이 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유가 되신다면은 현재 비중이 15% 정도 되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평단가가 좀 더 그 아랫단으로 내려올 것이고, 그렇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 종목의 단기적인 올 하반 12월까지의 목표가로는 저는 6,000원 정도를 제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매크로적인 환경도 무시를 못하는 게 지금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이 매크로 환경에 따라서 좀 목표가를 너무 높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내 계좌를 이렇게 좀 복구를 시키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시청자님 그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네네. 네네. 잘 그래서 꼭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종목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수익을 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리 유튜브에 대한민국 님께서 남겨주신 덕산 네오룩스 56,100원에 비중 50% 남겨주셨네요. 자, 일단 덕산 네오룩스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아시다시피 덕산 하이메탈에서 분할된 업체입니다. OLED 소재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주요 제품이 이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HTL 그리고 레드호스트 등 이제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 주요 거래처가 삼성 디스플레이예요.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주가를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삼성 디스플레이 보시면 자, 덕산 하이메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자, 덕산 하이메탈의 주가를 보시면 여기 지금 현재 제가 설정해놓은 선이 있어요. 여기 지금 엔벨로프 20선 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를 지금 지지를 받은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덕산 네오룩스는 주가가 바닥은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게 주가가 크게 상승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OLED 시장에 있어서는 시장이 최근에 OLED에 대한 그런 재료라든지 아니면 이슈들이 크게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덕산 네오룩스의 그런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 방향을 본다면 저는 개선 기대감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2분기의 영업이익은 지금 컨센서스를 아마 하회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큰 산을 만들고 난 이후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저는 3분기부터는 이 덕산 네오룩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수요가 지금 둔화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봉쇄의 영향이겠죠. 상해 봉쇄의 영향 때문에 공급망 문제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OLED 업체들은 악재를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보는데, 제가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고객사의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성수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시리즈가 거의 출하량이 1,000만 대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전년 대비 한 40% 이상 증가를 하는 건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아이폰 14의 출시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런 가동률이 굉장히 상승할 전망이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주요 노트북 업체들 같은 경우에 OLED에 대한 그런 채용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는 2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게 좀 나오더라도 하반기의 실적 모멘텀은 저는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자분께서 비중을 50% 담고 계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현재 주가가 이렇게 OLED 화랑기 때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원위치된 위치입니다. 바로 이 원위치된 위치가 여기 지금 현재 2017년인가요? 2017년에 이렇게 큰 산을 한번 만들고 다시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이 덕산 네오룩스라는 주가가 드디어 제자리 고평가 구간에서 적정 가치 구간으로 내려왔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가 매수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50%의 비중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고려를 해드리지 않겠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은 확률의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한다면 투자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긴 호흡으로 가져가기에는 많이 힘든
그런 기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6,100원, 56,100원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이렇게 크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지금의 현재 흐름으로 본다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현재 제가 그어놓은 중요 지지선 29,000원을 이탈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나가라. 제가 말씀드린 비중을 줄여나가라고 드리는 말씀은 하루에 1%에서 2% 정도씩 줄여나가면서 이 포트를 다른 포트, 제가 하반기에 말씀드린 뭐 엔터주들이라든지 아니면 방산, 2차전지 쪽으로 이 포트를 조금씩 옮겨가시면서 해지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판단을 내려봅니다. 그래서 딱히 목표가는 설정을 해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저는 29,000원이라는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비중을 조금씩 덜어가시면서 하반기에 주도할 수 있는 이런 섹터들로 조금씩 이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들어온 종목입니다. 너튜브라는 아이디에 이 한미사이언스 45,500원에 비중 35%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실적도 좋은 것 같은데 왜 못 갈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상장법인인 이 한미약품과 그리고 JVM 이렇게 가지고 있고 비상장법인 이 온라인팜 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1분기 때는. 그런데 그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의 상승에 힘입어서 올라주고 있지만 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관심이 지극히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정말 미미해요. 10만 정도도 거래량이 터져주질 않고 있습니다. 자, 수급 현황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개인들이 물량을 거의 다 걷어들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관들이 좀 떠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요 부분이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거래량이 없다라는 부분은 주가가 힘을 써주질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라면은 한미약품의 흐름은 어떠한가라고 좀 보도록 할게요. 한미약품은 지금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그리고 상장법인인 JV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후속 타자로서 가져야 되는 한미사이언스는 지금 그 시청자님이 적어주셨던 45,500원까지 와줄 것인가라고 봤었을 때 저는 여기가 딱 가장 주요 저항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 진입가 부근을 돌파를 했었을 때야 그때서야 5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약 한 10% 정도를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현 구간 지금까지 버티셨다라면은 지금 이 라인 37,000원 라인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저는 그 홀딩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중이 35%라고 하셔서 추가 매수 의견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입가 부근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5,500원 부근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서 여기에서 보내줄지 아니면은 5만 원대까지 좀 기다려 볼지 여기에서는 좀 집중이 필요하다. 실적은 나쁘진 않을 겁니다. 실적은 나쁘지 않고 거기에 따라 주가도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다만 시장의 관심도가 적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게시판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자아자 게시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잠시만요. 네, 대주전자 재료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주전자 재료 네, 7만 원에 20% 들어왔는데요. 전화 연결을 해서 좀 상담을 도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키워드가 있죠. 실리콘 음극재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전에 대주전자 재료라고 한다면 차트상 이렇게 큰 고점을 만들었던 구간이 있는데 이때 아마 애플카로 엮여서 현우산업이라는 종목과 같이 크게 올라갔던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대주전자 재료에 저는 굉장히 큰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 7만 원에 매수를 하시고 지금 20%의 매수를 하셨다는 거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2021년에 7만 원대 이때 들어간 게 아니라 최근에 들어가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판단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지금 현재 한미 앨런 재무장관도 와서
주목을 했던 부분이 LG 사이언스 파크 방문했고요.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그런 동맹 부분에 있어서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배터리에 대한 공급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배터리 공급을 받고자 이 LG 에너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SDI 이런 대기업들과 협업을 진행을 할 텐데, 이에 앞서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소재 부품 업체들도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대주전자재료가 하반기 때부터 저는 모멘텀을 크게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이 애플과 테마로 인해서 굉장히 높게 상승을 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저는 적정 주가 가치 위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첫 번째 산을 만났죠. 내려오다가 첫 번째 그런 변곡점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서 주가가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바로 이 엔벨로프 21선의 그런 부근들, 하단 부근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 대주전자재료의 그런 반등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20%라는 비중도 이 대주전자재료의 그런 펀더멘탈을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적당하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을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의 실적을 보시면 지금 2분기 실적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52억 정도가 나와요. 자, 1분기 때는 35억, 그리고 2분기 때는 52억이 나오는 만큼 계속해서 주가가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연도별로 보더라 하더라도 이번 연도 204억, 그리고 내년 331억, 그리고 2024년에는 900억까지 뛴다라는 컨센서스가 지금 예측이 되면서 이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많이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실리콘 응급제라고 하는 거는 기존 응급제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한 응급제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 현재 실제로도 이 포르쉐라는 차종의 타이칸 전기차에 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대주전자재료라는 성장성을 한번 꾸준히 지켜보실 만할 것 같고요. 지금 현금 유동성 자산도 계속해서 확보하면서 이 기업의 그런 바닥 펀더멘탈을 튼튼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실리콘 응급제의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서 지금 대규모 증설, 즉 캐파의 확대도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응급제 생산 능력 목표 자체가 3천만 톤인데 지금 2024년까지 무려 1만 톤, 그리고 26년까지 2만 톤까지 이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하니까요. 캐파가 늘어난다는 거는 결국에 그 캐파에 맞춰서 제품이 팔릴 때 그 실적도 같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대주전자재료의 그런 모멘텀이 지금 적정 가치에서 일어나고 있고, 시청자분의 그 7만 원이라는 매수 단가는 저는 굉장히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로 큰 수익 보시면서 저는 수익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이제 꽃방울님 HD 현대 52,000원. 네, 100% 확실히 그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꽃방울님이신데, 현대 오일뱅크 상장철에 오히려 역수혜 아닐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52,000원이면 지금 수익권이시네요. 수익권이신데, 시원하게 올라와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대 오일뱅크 같은 경우에 상장을 철회를 했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주가에 괜찮은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매크로적으로 불안한 시기 속에서 상장을 한다라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주가 흐름은 잘 잡아 놓으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지주회사로서의 할인율은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외형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매출로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이런 흐름들은 안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고, 지금 진입하신 가격대, 저는 싸울 자리에서 잘 들어가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보신다라면은 저는 55,000원까지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시면서 이렇게 수익을 거둬들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네요. 자, 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 물어보시나요? 항공우주 네네. 56,500원에 50%요. 아, 56,500원에 50% 들고 계시군요. 혹시 항공우주를 들어가신 진입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예, 방송에서도 좋게 자꾸 얘기를 하고 네네. 내가 그동안 좀 지켜봤는데 괜찮겠다 싶어서 네. 들어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폭락이 이루어지고 네네. 그래서 지금쯤에는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궁금해가지고 내가 전화를 드렸습니다요. 아, 그러시군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하락으로 주가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한국항공우주를 투자의 신 첫 시간에 제시를 해드렸고 목표가를 한번 도달을 했다가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반기에 저는 이 한국항공우주를 더욱 기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하반기에 방산 기업들 한번 잘 주목을 해보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중에 대표주들을 2개, 한국항공우주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단순히 기업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꼭 항공우주뿐만 아니라 지금 방산도 굉장히 활발하게 수출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완제기라든지 그쪽에서 굉장히 큰 수출폭을 이뤄내고 있는데 그 기업의 가치가 지금 한국항공우주의 기업 가치가 한 4조 7천억 정도 돼요. 근데 이 수출을 하는 그런 매출액 자체가 이 시가총액을 뛰어넘어간다. 이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시가총액을 넘는 수출액이 달성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가는 오히려 적정 주가 혹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56,500원이라는 단가가 살짝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는데 저는 거의 6만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6만원까지 가는 와중에 만약 56,500원의 진입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저는 비중은 덜어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시청자님과 이제 통화에서 느꼈다시피 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들고 있다 보면 이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질 때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요청을 하신 것처럼 이 투자에 대한 심리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한 그런 믿음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입가에서는 꼭 비중을 한 20% 정도는 저는 덜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30%의 비중을 남겨두는 이유는 그만큼 이 항공우주 쪽,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나로우라든지 이쪽에서도 이 항공우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부품들을 모아서 이 항공우주 기지에서 이걸 모두 조립해서 이걸 날렸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에는 우리는 우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주산업의 발달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산업 발달 특히 한국에 있어서 우주항공의 발달에 있어서는 이 한국항공우주라는 기업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비어있는 그런 군수 물자들, 특히 완제기들, 전투기들 같은 경우에 지금 폴란드 쪽의 수출이 아마 예상이 크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을 저는 하반기 때 크게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절대 높은 가격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매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매출액을 보신다면 지금 여기 HTS상에 나와 있는 매출액이 이번 연도에 한 3조 정도 나오는데 저는 이거를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 한국항공우주의 관계자분들의 말에 따르면 지금 현재 이 한국항공우주 본사로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즉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 방산 물품에 대한, 방산 무기에 대한 그런 문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매출액, 3조의 매출액은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출 물량에 대한 그런 잔고 부분이 충분히 보장이 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첫 번째 우주항공으로 가는 길에 항공우주는 없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우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군사 물품은 무조건 채워져야 된다. 그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았을 때 저는 하반기에 항공우주 충분히 진입가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진입가까지 오신다면 비중은 20% 정도 덜어서 나머지 추가 수익을 기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종목 분석 해드렸는데 혹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 뭐 이제 더 이상은 좀 폭락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요? 지금 현재 추세선을 한번 제가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한국항공우주들, 특히 펀더멘탈이 보장이 되어 있고 성장성이 보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런 추세선이나 지지저항선의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추세선이 공교롭게도 121일평가 맞닿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또 자세히 그려드리면 이 하단선, 이 추세 하단선 두 개를 이었을 때 상승 추세선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121일평과 같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기간이 지났을 때 한 47,000원, 47,000원에서 45,000원 라인까지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상승 추세선을 강하게 지지받고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61일평 선을 살짝 이탈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오늘 폴란드에 대한 그런 수출 기대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초록색 61일평 선을 다시 회복을 해준다면 이거를 지지 삼아서 이 61일평 선을 지지 삼아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45,000원 하단 밴드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예상을 하시고 감안을 하시고 이거를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충분한 답변 네,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 메가 MD, 에디 패티 루피 크롱 뽀로로 님이 올려주셨는데, 뽀로로, 지난번에도 상담을 했었던 것 같은데, 메가 MD 교육주 매수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교육주 지금 테마가 돌고 있죠. 지금 7만 명이 넘어가는 코로나 확산세에 힘입어가지고,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방학 기간이죠. 이제 곧 있으면은 원격 수업, 동료에 따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올라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기적인 세력들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지금 봤었을 때 거래량이 크게 터트려줬는데 외국인들은 팔고 나갔지만 개인들의 투기성 세력들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만약에 정말로 야수의 심장을 가지셔서 공략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손절것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여줬을 때 이렇게 이 부근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 4월 부근인데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바로 갭상승을 했다가 바로 이제 음봉을 띄워줬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와주긴 했습니다. 이렇게 좀 투자자 심리를 좀 많이 쥐고 흔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저는 요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결국에는 지금 121선을 돌파를 안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은 내일 시가는 아무래도 좀 더 위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다음에 거기에서 저는 이 121선 지지 라인이 3,400원 라인이거든요. 3,460원 요 라인을 지켜주는 선에서 저는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은 동반이 되진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교육 쪽이다 보니까 지금 인구는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스타 강사들이 이탈을 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메가MD 쪽에서 한번 있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매출액은 뭐 잔잔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잔잔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실적에 비빌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결국엔 결론적으로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정말로 공략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3,460원 라인을 기준 잡고 대응하셨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우리 유튜버의 언지팍님께서 시젠 물어보셨네요. 시젠 오늘 진단키트주들이 많이 빠졌을 텐데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 종목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9,600원에 30%를 들어가셨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 최근에 들어가신 게 아니네요. 최근에 주가를 들어가신 게 아니라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심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즌은 진단키트 주로서 사실 최근에 코로나 확산세로 인해서 실적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시젠, SD 바이오센서,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가 빠졌다는 거죠. 저는 오늘 주가가 진단키트주에 빠진 이유가 지금 진단키트와 같이 잘 가고 있던 기업이 어디였죠?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의 그 신호호기 보류 문제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진단키트주들도 악재를 받았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즌에서 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그 재료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지금 제가 코로나 확진자 수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7분 전에 나온 뉴스로 따졌을 때 지금 66,000명 밤 오후 9시까지 66,000명이 지금 확진자 수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은 내일도 아마 7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 7만 명을 넘어서
10만 명 그리고 20만 명까지 이 지금 확산세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재료를 기준을 잡고 본다면 10만 명이 넘어갈 때 저는 시즌의 반등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 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30만 명까지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진단키트들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기다리면서 주식을 우리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의 30%를 가지고 계시고, 현재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지라인은 이 초록색 선인 이 60일 이평입니다. 이 4만원 부근에 형성이 된 60일 이평인데, 만약에 이 재료를 기다리시다가 10만 명 이상 확진자의 재료를 기다리시다가 이때까지도 안 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때부터는 비중을 조금씩은 줄여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진단키트 관련주들,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 등락폭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의 그런 또 기다림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일 이평 기준 4만원 선을 기준으로 저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 확진자 수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18만 명이 넘어섰고요. 지금 국내의 확진자 수도 계속해서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격상의 문제라든지 정부에서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한 그런 매입 공급,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시즌 같은 경우도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난다면 이 시즌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전 살아있다고 봅니다. 다만 대응은 4만원 아래서부터는 비중을 조금 줄여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유튜브에서 지금 김정희님 대웅 종목을 대웅 32,000원에 20%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진단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대웅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웅제약 가지고 있고 아무래도 지주회사다 보니까 할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가 지금 거의 없죠. 시장에 관심이 아예 없는 그런 종목. 하지만 그렇다고 이 종목을 무시할 수 있느냐? 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상당히 답답한 흐름을 속 터지게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우르사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찍히는 제약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 쓰는 필수 소비재의 약품들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때 한번 크게 거래량이 터트려졌던 22년 1월 달에 이때는 지금 당뇨병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이제 뭔가 기대감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었는데, 저는 이 같은 기대감이 한 방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다소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곤 있지만 결국은 쌍바닥을 찍고서 23,000원 라인을 찍고서 지금 주가 흐름이 다시금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저항 라인들에서 매수가까지는 저는 충분히 올 수 있다. 다만 시간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의 상승세는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그런 모멘텀들이 작용을 했었고, 보톡스 관련해서 그런 모멘텀들이 작용을 했었을 때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움직였었습니다. 근데 이때와 같은 활발한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다소 부담 요인이 되겠지만, 뭐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됐었을 때 대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수급적으로도 지금 크게 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 종목이에요. 왜냐? 거래량이 10만도 안 터져주고 있습니다. 3만에서 4만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좀 다소 주가 흐름에는 긍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 종목이 그 가진 체력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을 했었을 때 대웅제약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이 대웅 또한 같이 동반 상승을 해주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 대웅제약과 연동을 해서 좀 살펴보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 시점 조금 더 기다려 주신다라면 32,000원까지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고, 여기 안에서 이제 제약바이오 특성 아무래도 무언가 그 신규 약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작용을 했었을 때는 무서운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우리 유튜브에서 언거주추님께서 LX 인터내셔널 3만원 15% 남겨주셨는데요. 친구가 추천해줘서 샀는데 뭐하는 곳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소중한 돈을 투자하신 시청자분 적어도
만약에 돈을 투자하셨다면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일단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주식시장에서 공부만이 살 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LX 인터내셔널은 종합무역 상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LX 인터내셔널에서 다루고 있는 물건이 어떤 물건들인가, 그런 가격 변동률에 따라서 굉장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또 떨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최근에 석탄 가격이 강세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석유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리고 석유가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로 빠른 전환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석탄 쪽으로도 이 가격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석탄 가격 강세를 이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LX 인터내셔널이 수익을 좀 창출을 해내고 있다, 그 기대감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LX 인터내셔널은 마찬가지로 이제 뭐 니켈이라든지 광산 쪽으로도 계속해서 활발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사업적으로 미래 성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인데, 저는 아무래도 이 실적이 내년부터는 조금 약간 줄어들 거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횡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수익 중이시기도 하고요. 지금 이 종목은 위에서 박스권으로 놀고 있기 때문에 저는 33,000원, 32,000원, 33,000원부터 저는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가져가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재무적으로나 아니면 재료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수익 중이시네요. 약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32,000원에서 33,000원부터 수익 실현을 해 나가시면서 가져가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을 들어가신 이후에는 공부를 조금 하시기를 바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이슈 체크를 한번 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선호업 차트를, 선물 옵션 차트를 좀 보게 된다고 했었을 때 지금 백어데이션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비정상 시장이 펼쳐졌다. 어저께부터 낌새가 좀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시기에는 투자할 때 각별히 좀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물 지수가 오히려 그 현물 지수보다 높아야 되는데 지금은 318.80을 선물 시장에서는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319.68, 그러니까 이격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 때는 아무래도 테마성 종목들이 크게 기승을 부리곤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실 때 내일은 다소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WHO 원숭이 두창 관련해가지고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결정이 임박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시간 외에서 미코바이오메드라던가 아니면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 블루베리 NFT, 바이오니아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여줬어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맞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제가 다소 보수적으로 보는 이쪽 섹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이쪽 관련해서는 진짜 만약에 대응을 하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손절가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수익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기아라던가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그리고 금융주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 기아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대건설은 좀 다소 보수적이에요. 네, 금융주들 실적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우리가 아까 이제 성일하이텍 뭐 이런 종목들을 상담을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가장 많이 말했었던 섹터라고 하면은 신재생이라던가 아니면은 로봇 관련일 거예요. 이 포스코 ICT에서는 지금 로봇 물류 신사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뭐 국내 굴지의 삼성전자라던가 LG, 현대 이런 대기업들 거기에 합류를 해서 포스코 ICT도 지금 합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지금 로봇 기술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로봇 산업은 지금 이제 개화기에 들어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로봇 관련주들도 한번 눈여겨보면서 투자를 할 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대로 체크를 하고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소식들이 BBB 법안, 그 미국의 빌드백 베러라는 이 법안이 있는데 친환경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친환경 지금 바이든이 지지율도 하락했는데 여기에서 꺼낼 카드는 이 카드밖에 없거든요. 근데 해상풍력 단지를 멕시코만 근처에 28,2888 제곱킬로미터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지금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25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관련해서, 풍력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배워야 산다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해상풍력 관련해서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는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을 거의 45% 가까이 수입을 합니다.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시장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특히나 SDN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좀 작은 비교적 가벼운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사주 취득을 공시를 했어요. 여기서 소가까지 나와준다라면은 주가는 탄력받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로봇과 신재생 에너지 이쪽 계속적으로 보고 방산도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이슈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주 짧게 제가 간단한 기법을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초가 매매법입니다. 자, 현재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가 지금 4위에 위치해 있고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의 루닛이라는 종목이 거래대금을 굉장히 장 초반에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루닛의 처음 구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닛의 처음 부분, 상승세 부분을 살펴보면은 지금 급등 이후에 조정 자리가 나타나죠. 자, 급등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자, 쉽게 못 잡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것을 적용을 하시면 되냐? 바로 피보나치라는 부분을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정확히 이 루닛이라는 상장 종목이 고점을 찔렀다가 피보나치 조정 자리 딱 50% 자리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0% 자리가 여기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찍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시초가 매매를 진행을 하실 때 종목을 처음에 들어가기 무섭다, 나중에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눌림 조정목 자리에서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거래대금이 터지는 종목을 들어가셔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지금 피보나치 보시면 236자리, 382자리, 그리고 50% 자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훈련이 되시기 전에 뭐 236자리나 382자리 아무리 재료가 좋다고 해서 이거 여기서 빠르게 들어가시지 마시고 50% 자리에서 항상 먼저 잡으시는 훈련을 하신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확실하게 잡으시고 가신 다음에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보실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는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매 기법입니다. 이 매매 기법을 쓰기 전에 항상 그 전에 기본으로 까셔야 되는 거는 이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성장성이 항상 밑바탕에 깔려야만 이 기법의 확률이 제대로 맞는다는 점, 그 점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순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 오늘 원격 수업 재택근무 순환매 쪽으로 굉장히 수급이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 메가MD라든지 YBM넷이 먼저 이렇게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더니 순환매적으로 캐리소프트, 아이스크림 에듀, 뭐 애니능률 이런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가기 시작했죠.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는 순환매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한 가지의 종목이 상한가를 치면 그걸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따라가는 종목들을 찾을 때 항상 이 실적이 가능하면 흑자인 종목들을 찾아가라. 그래야 급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확률, 우리가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적인 분명에서 그런 포인트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코로나 초창기로 시장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진단키트 쪽으로 왔었고요. 그리고 치료제, 감기약, 그 다음에 재택근무 쪽으로 지금 시장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지금 재택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그런 점이 부각이 되면서 메타버스 쪽으로 들어왔고요. 최근에 영화 콘텐츠와도 같이 공통분모라고 할 수 있는 뭐 CG 아니면 VFX 쪽도 수급이 오늘 굉장히 크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게 다시 진단키트 쪽으로 돌아오면서 순환매가 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세력들이 굉장히 주가를 끌어올리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진단키트 쪽도 한번 눌림목 조정 왔을 때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고요. 내일장 기업들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아,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 이어지고 있는데 호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이 실적 이후 현대공업이 같듯이 화신이나 SL 같은 종목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3,000포인트 도달 여부 확인되는지 확인하시고 내일 시장 한번 방향성을 꼭 나스닥 증시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고 있는 관심 섹터는 코로나, 전기차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장 이슈 체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투자의 신 1시간 동안 너무 열심히 달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때 또 투자의 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부의 투자의 신 1시간 동안 내일 투자의 방향성 꼭 잡고 오늘 밤 보람차게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유세백 전문가, 김영우 전문가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